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시작을 알아차린 적이 있었는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낮 동안 들리지 않던 미세한 바람이 저녁이 되면 문틈을 파고들듯 마음의 동요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은 그 미세한 떨림을 지나치기 쉽다. 눈앞의 일에 쫓기고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마음의 결이 바람에 스치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흔들림은 어느새 마음의 중심에 이르고 스스로 단단하다고 여겼던 것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누구도 대신 지탱해 줄 수 없고 어떤 말도 흔들림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가장 여린 부분이며 그 자리는 타인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오래된 지혜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흔들림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흔들림을 바라보라. 마음이 떨릴 때 그 떨림을 억누르면 파동은 더 거세지고 피할수록 중심은 더욱 흐릿해진다. 오히려 관찰하는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로 돌아간다. 마치 연못이 스스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지금 이 글을 마주한 니도 아마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흔들림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 흔들림이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혹은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작은 떨림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흔들림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 마음의 흔들림은 언제 시작되는가? 크게 흔들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마음은 처음에 아주 작게 바람결처럼 흔들린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이를 신미라 불렀다.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지점을 뜻한다. 신미를 놓치면 나중에 마음의 근본이 흐트러진다. 연못을 뒤흔드는 돌멩이는 커 보이지만 그 돌을 들어 올리게 한 것은 결국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었다. 진미를 아는 첫걸음은 멈춤이다.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를 칭송하지만 멈추는 자야말로 마음의 근본을 지킬 수 있다. 멈춤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 안쪽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이다. 이 진동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흔들림은 성장의 문턱이기도 하다. 연못이 잔잔하기만 하다면 깊이를 알 수 없듯 마음도 흔들릴 때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없애려는 의지가 아니라 흔들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으려는 태도다. 마음의 처음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흔들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오히려 나침반이 된다. 이 첫 장을 마주한 지금, 독자의 마음에도 작지만 분명한 미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 떨림을 지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흔들림을 두려워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강한 마음이라 여기고 흔들리는 마음을 약한 마음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흔들림이 없으면 오히려 부러진다. 바람을 거스르며 곧게 선 대나무는 꺾이지만 바람 따라 흐느적이며 흔들리는 죽수는 남아 다음 계절을 잇는다.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오히려 강함의 근원이 된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도 자연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억눌린 마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나 안쪽은 쉽게 쪼개지는 뿌리와 같다. 흔들림을 숨기려 애쓰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 숨음을 선택할수록 흔들림은 더욱 커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고요는 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온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은 방종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결을 분명히 살피고 그 결이 흐트러지는 방향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흔들림은 마치 새벽 강가의 물안개와 같아서 손으로 지우려고 할수록 더 퍼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자연히 걷힌다. 억눌림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한다.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흔들림을 적대하지 말라.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존재이고 움직임 속에서 깊이를 얻는다. 흔들림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지우려 들지 말라는 오래된 지혜다.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일어난 떨림을 직접 붙잡으면 모양이 흐려지고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야 비로소 마음의 파동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이란 단순히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좋은 흔들림도 나쁜 흔들림도 없다. 오직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존재한다. 이 태도는 자연을 연구하듯 마음을 연구하는 자세와 같다.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패턴을 갖고 흔들리는지, 어느 지점에서 강해지고 어느 지점에서 약해지는지 살피는 것이다. 관찰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흔들림이 점점 조용해진다. 파동의 크기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이 넓어지는 것이다. 흔들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과 무관해진다.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관찰의 자리에서는 마음의 흔들림이 마음의 전체를 뒤흔들지 못한다. 이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흔들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림을 지켜보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흔들림을 관찰할 수 있다면 흔들림은 더 이상 삶을 삼키지 못한다.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고요는 자연히 찾아온다. 흔들림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경험을 한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흔들림이 삶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파도는 여전히 치는데 배는 흔들리지 않는 듯한 경험이다. 이것이 고요의 문턱이다. 이때 나타나는 고요는 의지로 만든 평온이 아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스린 결과가 아니다.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듯 마음도 스스로 고요를 찾아온다.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들끓던 파동은 어느새 잔물결이 되어 멀어진다. 사람이 만든 고요는 깨지기 쉽지만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고요는 오래 머문다. 이 고요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다. 흔들림을 거쳐 도달한 고요이기 때문이다. 흔들림을 견뎌낸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다. 더욱 깊어졌고 더욱 넓어졌으며 더 이상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은 스스로 말한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고요를 얻는다. 흔들림을 없애려 했던 시절엔 결코 도달할 수 없던 상태이다. 흔들림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지나보낸 사람만이 이 고요를 얻는다. 고요는 목적지가 아니라 흔들림을 온전히 겪어낸 자에게 자연스레 흘러오는 귀결이다. 흔들림을 없애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흔들림을 바라보는 지혜로 끝난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나중에는 그 흔들림을 멈추고 싶어 했다. 그러나 길을 걸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흔들림은 멈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진다. 세상이 변해도 날씨가 뒤집혀도 마음의 파동은 깊은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되 표면은 바람에 응한다. 겉은 움직이고 속은 고요한 상태. 이것이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균형이다. 혹시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죄로 여길 필요도 없다.
흔들리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감추려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다. 모든 여정은 결국 한 문장으로 이어진다. 흔들림을 피하려 하지 말고 흔들림을 통해 나아가라. 그 길 끝에서 마음은 고요를 얻고 고요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알게 된다.